그래서 일단 여기서 방정식부터는 너희들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식을 주어진 걸 본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것을 일단 계산을 해줘야 내가 뭔가를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는 얘를 어떠한 식으로 계산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산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보게 된다면 2차 방정식 해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즉 A와 B를 곱했을 때 0이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을 쓰게 돼.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이렇게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추가가 되면 뭐냐면, 자, 첫 번째 봐야 될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뭐냐면 x의 제곱의 개수를 본다고 했을 때 x의 제곱의 개수가 자, 무리수이거나 또는 허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 자,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루트 2-1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무리수로 되어 있지. 자,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계산해 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어. 그 방법을 정확히 익혀둬야 돼. 자, x의 제곱의 개수 요놈 있지? 얘의 뭐냐면 켤레수를 양변에 곱해 주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의 개수에 무리수하고 허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게 돼. x의 제곱의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허수라든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x의 플러스 2 이꼴 0이 있는데, 자, 얘를 지금 현재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x의 제곱의 개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리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준다. 자, 얘는 뭐 곱해주는 원하지. 어차피 1이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합차공식에서 2-1x의 제곱에 마이너스 요놈 제곱이니까 2 플러스 2 루트 2의 플러스 1의 x의 플러스 2 루트 2의 플러스 2 이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x의 플러스 2 루트 2의 플러스 2 이꼴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일단 정리를 해 주는 거야. 모든 식들은 나오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맞춰서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어디 뭐 틀렸어? 1. x의 개수. 응. 1이니까 그냥 S에 줬어. 왜? 잘못된 거 없는데? 응. 더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두 수의 합이고 얘가 두 수의 곱이 돼야 된다고 했어. 원래는 얘를 인수분해를 하기 힘들면 그냥 강제적으로 근해 공식을 쓰면 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뭐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근호가 나오게 돼. 근데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이중근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면 됐지만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중근호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얘는 자, 곱을 어떠한 식으로 잡아야만 합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곱이 어떻게 나올까? 곱. 자, 얘를 몇 곱하기 몇으로 놓을까? 곱의 형태로 낸다면 가장 간단하게 2로 한번 묶어볼까?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얘와 얘를 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만들어줘. 얘하고 얘 둘 다 마이너스로 한다면 마이너스 3은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2 루트 2는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트 2로 묶어주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얘네 둘이 이용하면 둘 다 마이너스라고 놓는다면 2 루트 2는 만들어지게 돼. 그런데 3이 만들어지질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라고 놓는다면 얘네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3도 만들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2루트 2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느냐? x는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x는 1이다 라고 얘기해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의 계수가 무리수이거나 또는 허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변의 켤레수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이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요. 자, 우리가 일단 절대값을 포함을 해주게 되면 절대값은 뭐냐면 양수로 내보내는 거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항상 양수로 나오게 돼. 그래서 3과 마이너스 3 중에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야? 3하고 마이너스 3 중에 3이 양수고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절대값, 자, 절대값 3이라는 값은 3이라는 것을 알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라는 것을 알게 돼. 왜냐하면 내가 계산 결과를 양수로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양수는 어떤 값인지 알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값 a와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얘는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야. 왜냐하면 a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면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절대값 x가 있으면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절대값 이거랑 서로 똑같아. 루트 x의 제곱과 서로 똑같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안에 있는 수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만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뭐냐? 절대값이 있으면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절대값 x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식이 두 개로 나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어디냐? 여기를 보면 필수예제 3번을 보면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 2x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옆에 걸로 하자. 이쪽 됐고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는 거야. 자, x의 지금 현재 절대값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느냐? x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어.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될 때. 그런데 마이너스 x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되는데 지금 현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 생각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x는 1인 값이 가능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 생각을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항상 절대가 안에서 0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일단 식을 그냥 대충 만들게 계산 안 할 거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3에 x 플러스 1을 뭐 4 이렇게 됐다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런데 절대값을 보면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이제 x 플러스 1이 된 거지. 자, 얘는 두 개가 얼마의 값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 왜냐면 얘가 플러스 2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0을 기점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가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x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즉 x가 2보다 크면 플러스,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눴잖아. 그럼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범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확인해보자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1과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데 절대값 x-2라는 것은 2를 기점으로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2보다 크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면 크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직선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하나에서 총 모두 3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 알겠지? 그래서 범위를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해졌던 범위 안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해가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까 얘기한 뭐냐면 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절대값이 나왔냐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고 해서 절대값 두 개가 있지만 얘는 좌변도 전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고 우변도 전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안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안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를 구별해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 얘는 정해져 있어. 공식처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자,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고 A와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게 돼. 그래서 범위와 상관없이 얘네들만 계산해 주면 돼. 왜냐면 안에가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절대값만 같으면 무조건 같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지? 마이너스 A가 B일 때는 어차피 요놈이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A가 B일 때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땐 요놈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해가 돼? 자, 그리고 절대값의 성질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자 루트는 무엇과 없어진다 했어? 루트는 무엇과 만나면 없어진다? 제곱과 만나면 없어진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이 절대값도 제곱과 만나면 없어지게 돼.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 중에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면 이러한 성질이 있어.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과 서로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같은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에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퀄 0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절대값 안에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 왜냐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도 있지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 성질이 요놈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절대값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고 쓰게 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의 꼴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 치환해주면 돼. 얘를 t로 치환해버리자.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는 거고 얘는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 이퀄 0이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데 자 t는 절대값 x야.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만 표현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1이 가능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절대값 x가 1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랑 답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 자, 이거는 하나의 뭐 방법이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 아까 있는데 문제 풀이할 때 방법들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빨리 계산해 주냐라는 걸 잡아야 돼.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너희들이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운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나올 거 아니야.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중간에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는 경우가 존재하게 돼. 그런데 한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거든. 왜냐면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막 시간 안에 다 못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 시간에 맞게끔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풀이 같은 경우는 시간에는 들어가질 않아. 이런 거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뭐 몇 초 내에 손쉽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산을 지금부터 연산을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해주면 돼. 1 더하기 1, 2 더하기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그래서 그걸 얼마큼 능숙하게 할 수 있느냐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왔을 때 수학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되는 거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가우스교라는 얘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의미하게 돼. 크지 않다라는 무슨 말이야?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수가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만약에 가우스교 1이면 얼마야? 1. 1이야. 작거나 같은 수가 최대의 정수니까. 그 다음에 1.3이면 1. 1. 자, 1.67이면 1. 1. 1.999면 1. 그 다음에 2가 되면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돼?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우스기호 x가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얘를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기호 x가 어떤 n이라는 정수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식을 표현해줘. 첫 번째 방법은 x는 n 플러스 알파로 표현된다. 단 알파는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은 수로 표현돼. n이라는 정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우스기호 어떤 n이라는 정수의 값을 가지면 x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범위로 나오지. 여기 들어가면 되지. 범위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줍니까? 그거는 문제마다 그때그때 달라. 어떤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근데 만약에 둘 다 풀면 억지로 풀면 둘 다 풀려. 하지만 얘를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얘를 풀면 개고생을 하게 되고 얘를 풀어야 되는 것을 얘로 풀면 개고생을 하게 돼.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잘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럼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 이거 없습니까? 그것도 몰라. 거기에 붙어있는 건더덕지가 어떤 수냐에 따라 틀리게 돼. 그래서 가우스기호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 중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놈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방정식에서는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부분 x에 대해서 부분 x의 가우스기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기호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해주면 된다고 했어? 치환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 아까 초반에는 여기는 절대값이 없고
여기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의 성질을 통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절대값을 없앴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상관없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없애야 돼. 절대값을.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x에 대해 절대값이 있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미지수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면 돼. 알겠지?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기호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그 자체 하나가 뭘 나타내 주냐면 미지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치환해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보자. 이 가우스기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 가우스기호 x의 플러스 2 굴 0이라는 식이 있다고 보자.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기호가 씌워진 형태로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는 가우스기호 x를 뭐 해줘도 상관없다? t로 치환을 하자는 얘기야. 그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 굴 0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2t 마이너스 2라고 t 마이너스 2 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는 얼마? 2분의 1 또는 t는 2가 돼. 자, 그런데 t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우스기호 x가 되고 가우스기호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이 안 되고 요것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가우스기호가 n이면 x는 n보다 크거나 n 플러스 1보다 작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우스기호 x가 2가 됐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어떠한 범위를 나타내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처럼 뭐냐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기호 x의 마이너스 2 꼴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얘는 가우스기호가 있지만 얘는 가우스기호가 없어. 부분적으로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도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 없애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 없애주는 방법은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기호를 없애야 돼. 그럼 가우스기호를 없애려면 어떻게 했냐면 x의 범위에 따라서 가우스기호 x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상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기호가 있고 없고에 관련되어 있는 식은 x의 범위가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도 주어지면 어떻게 돼? 가끔만 안 주어지는 경우 있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뭐 여기서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나올 거야. 여기도 보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상수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냐? 요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때 가우스기호 x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때 가우스기호 x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범위일 때 x의 가우스기호 x가 1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꼴 0이니까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의 생각을 해주게 돼. 아, 그래서 x는 루트 3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경우에는 가우스기호 x가 2가 들어가니까는 이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요놈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아, 그래서 x는 루트 3 또는 x는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판별식. 판별식은 뭐라고 했어? 판별식은? 자, 전 시간에 갖다 얘기했긴 했는데,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도 놓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b가 짝수가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라고 놓기도 해요. 그냥 공식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봤더니 개수는 일반적으로 2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런데 가끔마다 보면 중근이라고 해서 근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근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중근은 왜 근이 하나가 나올까? 왜 그럴까? 원래는 근이 2개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왜 근이 2개가 나와야 된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 하나와 마이너스일 때 하나 영향을 받아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온대. 뭐요? 2개인데 하나래.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몇 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0이 아니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이놈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 루트 안에 들어있게 돼. 자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자 근이 2개가 나오는데 루트 안에 있다는 얘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서 2개가 나오는 거는 뭘 가져야 되느냐? 뭘 가져야 돼? 실수의 근이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허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실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만들어져서 이때 얘를 보고 우리는 근이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보고 뭐냐면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판별식 d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 판별식 d는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 거냐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때 근의 종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계산해준다 라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했어. 즉 요걸 이렇게 넘어가면 b가 바로 뭐냐면 2b 프라임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2b 프라임을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는 4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4로 나눠주면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짝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x의 개수가 짝수가 됐을 때에는 가능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중근은 근이 하나라고 했어. 왜 하나야? 근이 딱 하나만 나와서? 응? 플러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근이 두 개잖아. 두 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잖아.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는 근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해줘? 하나의 근을 갖는다?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근데 여기는 중자는 무슨 중자야? 절대 가운데 중 아니야. 너희들이 가운데 중밖에 몰라. 한자를 도저히 아는 게 없어 이놈들이. 자, 한문 시험 본 적 있었지. 중자가 무슨 중자일 것 같아? 너는 자 가운데 중자 말고 아는 중자 뭐 있어? 너 뭐 있어?
아무거나 얘기해봐 중자. 무거울 줄도 알아. 너는 뭐였지? 이게 중복될 중자야. 그런 게 응. 있어요? 중복된다는 거지. 중복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근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중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두 실근. 하나밖에 없네요? 두 실근이야 반드시 해도. 그런데 그게 서로 같아서 하나만 나올 뿐이야.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만약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구나. 아니야.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얘도 두 실근이야. 서로 같아서 하나로만 표현이 됐을 뿐이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문제 풀 때. 알겠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다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돼.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알파 x-베타 이꼴 0이 돼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x-알파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래서 x는 알파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반드시 중근을 가지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인수분해 하면서 완전 제곱식일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일 때에는 뭐 언제가 된다? 얘는 판별식 D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바로 완전 제곱식을 가질 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의 제곱인지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의 제곱인지 보고 2 곱하기 앞에 있는 수 곱하기 뒤에 있는 수가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통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진 식 형태의 꼴로 만들어서 계산해 주게 되거든. 하지만 여기서는 뭘 이용을 해주느냐? 판별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판단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다 했어. 그럼 근이 두 개면 알파벳이면 이렇게 돼요? 맞아. 근이 되면 알파벳은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근을 본다고 했을 때 근이 예를 들어서 3하고 4가 나오면 x-3하고 x-4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근이 나오게 돼. 그런데 근은 얘를 통해서 근을 구해주게 되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루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을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을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근이 이렇게 두 개면 얘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맞아 틀려? 얘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얘를 근을 구하면 근이 여기 나왔으니까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반드시 알파와 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해.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했어. 그래서 근을 구해서 그 하나를 x-알파, x-베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요건 맞아.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정수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 경우의 특수한 경우에서는 유리수의 범위 내까지 생각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해.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만약에 얘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a의 자 최고상에서 있는 상태로 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으로 돼서 이렇게 뭐가 된다라고 놓을 수 있냐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문제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뒤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올지 여기에 뭐냐면 여기 판별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근과 계수 관계 나오면 그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알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에 자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의 제곱에 플러스 5k 이꼴 0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근을 구하면 돼. 근을 구하면 근이 얼마 딱 나오잖아. 아, 그럼 요놈은 실근이다. 근데 근이 두 개다. 근이 하나다. 딱 결정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근의 종류와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뭐라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물어봤고, 두 번째는 중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즉 얘는 언제가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가 되고, 중근은 판별식 D가 0일 때가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통해서 판별식을 이용을 하자.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을 해주면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의 제곱에 플러스 5k 얘가 판별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k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돼? 4k의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5k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돼야 되겠다. 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4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k는 4가 돼야 되고, 세 번째 k는 4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k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 이렇게 근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개수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까지 할 거야? 싫어. 자, 지금 현재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k가 무엇이 된다고 했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어. 자, 아까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놓게 된다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꼴 0으로 놓고 하나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를 보면 자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의 k의 제곱에 플러스 2k가 바로 뭐냐면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4k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8k 이꼴 0이 되는 거고, 없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k는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근을 갖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문제를 또 봤더니 밑에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k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꼴 0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엇을 갖는다고 했어? 항상 중근을 갖는데.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 무슨 말이야? 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야? 얘는 k에 대한,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아, 그래서 k가 관계없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근을 가졌는데 여기 짝수야. 그럼 4분의 d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치? 4분의 d를 이용을 해주면 4분의 d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돼. 1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항상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래.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그래서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로 정리해줬을 때 가까이 돼서 모두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일단 먼저 전개를 해주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ak의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는 거야. 자,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ak의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꼴 0이 돼서 k에 대해 정리했더니 여기 있는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 0이 돼야 되겠다. 아, 그래서 a는 0이 되고 b가 1이 돼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